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전자신문 단독 기사요. 안전, 한국전력 없이 전기를 사는 전력 직접 구매를 허용하겠대요. 대형 전기 소비처를 직접 구매로 하겠다. 이거 딱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전기 민영화네요. 이거 일본식 막장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국가시설이나 전기, 수도, 가스, 철도, 항만, 교량 여러 가지를 다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틈을 타서 기업이 전기를 도매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전력 직접 구매가 허용됐다. 그래서 전기 판매 시장에서 한국전력의 독점 체제가 깨진 것으로 급등한 산업용 전기 요금을 고려하면 다수 기업이 탈한전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이 무슨 내란 사태가 종결도 안 되는데 이런 도발을 합니까? 이재명 정권 되면 다시 되돌려놔야 돼요. 우리 한전 수십 년간 얼마나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잘 써왔습니까? 이거 전기요금 올라가요. 민영화되면 100%. 전력 직접 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물어뜯어야 돼요. 니네들이 뭔데 전력 민영화 발동을 거냐? 전력 직접 구매가 기업에서 전력 거래소로부터 시장 개통 가격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요런 지적을 하는 분이 SNS에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전기 민영화를 시작한다고? 일본에서 쓰는 워딩까지 그대로 갖다가 쓰네. 일본도 민영화라는 말을 안 써요. 전력 구매 전면 자유화, 요런 모호한 말을 쓰죠. 전력 자유화라고 하고 있어요. 덴요쿠 지유카. 일본에서 그렇게 선동을 해서 완전 민영화돼서 개판이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여름에 에어컨 좀 쓰고 전기 요금 고지서 받아보면 놀라요. 뭐 이렇게 비싸? 어이구야. 수십만 원이 나왔네. 한국도 초반에는 일본처럼 저렴하게 전기를 제공하겠지 기대를 하게끔 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민영화 전력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20%, 30%, 40% 올립니다. 일본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의 두세 배 그 이상의 요금을 매길 거다. 보편적 복지를 달성해야 하는 분야를 건드리는데 왜 조용하냐.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기가 저렴했어요. 그리고 전기 서비스나 품질, 정전도 없고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편하게 쓰는 게 참 좋은 나라였습니다. 해외 나가서 살아보면 전기가 되게 비싸요. 중국이나 동남아, 유럽 이쪽에는 정전도 자주 되고 수도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나라죠. 우리나라 수도 비용 아주 여러 방면으로 고달프게 한다. 일본식 전력 민영화가 어떤 피해를 가져올 것인가. 전력 민영화란 말 안 쓰죠. 덴요쿠 지유카, 전력 자유화. 너희들이 골라서 쓸 수 있어 국민들아. 전기요금이 싸지겠지 이렇게 선동질 하는 거죠. A사, B사, C사, D사에서 골라서 너희들이 써라. 그러면 전기요금 저렴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한전 요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간단하고 시스템도 편하죠. 일본은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중부전력, 도쿄가스 민영화돼서 이런저런 업체들이 드글드글 싸우고 있어요. 요게 싸워서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담합을 하면서 전기요금이 비싸졌죠. 도쿄 쪽, 간사이 쪽만 해도 도쿄전력에 민영화된 소프트뱅크, 니치가스, 도카이, 유센, 소네, 리크루트는 알바몬 같은 회사인데 이런 사기업들이 돈 된다 싶으니까 다 참전을 한 거예요. 폰타, 가스도 이렇게 많아요. 민영화된 업체들이 여기저기 다 참전을 해가지고 쿠쿠팟도는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 쿠쿠팟도가 요리 레시피 제공하는 앱이거든요. 이런 가짜는 회사, 락텐, 이런 인터넷 쇼핑 업체, T포인트 이런 데까지 다 참전했어요. 어중이 떠중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전력 민영화는 한전에 저렴하게 쓰고 적자 나면 우리 세금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죠. 규모의 경제 나라도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전력 민영화, 전기 민영화, 가스 민영화 되면 매달 요금이 주식 차트 보는 것처럼 각 전력 회사별로 요금이 왔다 갔다 해요. 골치 아프잖아요. 중부전력 292엔 상승, 도쿄전력 283엔 상승. 각 전력 회사별로 가격이 오르네 내렸네 내리는 건 없어요. 동결되거나 아니면 오르는 수준이에요. 항상 계속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기요금을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지원해서 충당하고 안정적으로 많이 못 오르게 계속 잘 잡아왔었죠. 몇 년 전 수치긴 한데 이렇게 무진장 전기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호쿠리쿠 전력 42% 상승, 오키나와 전력 38% 상승, 슈코쿠 전력 29% 상승. 마구 올려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과자 업체, 음료수, 라면 업체 정부에서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가격 올리지 말라고. 쟤네들이 멋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담합만 하면 우리 이번에 한 18% 올릴까? 그래 콜 쌉 가능. 그게 법적으로 담합 못하게 하겠지만 분위기상 올리는 분위기면 우리도 올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한 회사가 올리면. 그래서 일본이 민영화돼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주택용 전기요금 1메가와트당 한국이 105달러인데 일본이 258달러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2.5배예요. 우리가 한 달에 전기요금 20만원 나오면 얘들은 50만원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싸게 전기 쓰면 경기도 안 좋아져요. 우리 호주머니가 얇아지는 거고 소비 여력도 줄어드는 거고 매달 전기요금은 항상 써야 되는 건데 나가는 돈인데 우리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산업의 동력도 약화되는 거고 경기도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려고 계속 각 잡고 있어요. 별의별 국가 소유의 기업들을 팔아서 민영화시키고 뒷돈을 평생 받아 처먹을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재명 정권에서 민영화 하려고 했던 애들 다 수사 들어가야 돼요.
전기뿐만이 아니고요. 일본은 별의별 걸 다 민영화시켜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입니다. 철도도 지역별로 다 쪼개서 다 팔았어요. 민영화시켰어요. JR 북해도, JR 동일본, JR 동해, JR 서일본, JR 화물, JR 시곡구, 사국, JR 사국. 일본 국철을 지역별로 쪼개서 별도 법인으로 민영화해서 이게 다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이 뒷돈을 받아 처먹었겠죠. 엄청나게. 지하철, 덴샤 있죠. 이것도 별의별 민영화된 업체들이 노선이 다 연결되고 이런 건데 각 노선별로 회사들이 다 다르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통제도 안 되고 오다큐센, 안카이센, 게이오센, 세이부센, 게이큐센, 도부센, 도쿄덴테츠 이렇게 민영화시키면 골치 아파요. 복잡하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규모가 작고 대도시에 집중된 나라는 규모의 경제로 집중시키는 게 나아요. 한국 철도공사, 서울 지하철공사 이렇게 해서 철도 관련된 부품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한 방에 구매해서 저렴하게 협상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좋죠. 하여튼 민영화하면 나라 망해요. 진짜로. 일본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교통비가 너무 비싸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다 비싸요. 택시요금도 비싸고 그냥 마트 가서 굶어 죽지는 말라고 식료품 가격은 쌉니다. 요거 하나 마지막 배려는 해주면서 다른 건 다 비싸요. 그 신칸센도 엄청 비쌉니다. 비행기보다 더 비싸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진짜 우리나라보다 몇 배 비싸요. 서민들은 고속도로를 피해서 다녀요. 우리나라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니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몇백 원? 비싸봤자 몇천 원인데 일본은 도시 고속도로 한번 통과하는데 2,000엔? 2만 원? 만 원 단위로 가고 이러니까 부담스럽죠. 서민들은. 일본은 뭔가 움직이려면 다 돈이에요. 지하철도 비싸, 버스도 비싸, 기차도 비싸. 일본에서 돈 못 모아요. 그냥 달달달 떨면서 절약하고 사는 거예요. 미국 MIT 언어학과 교수인 노암 촘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다. 왜 팔아넘기겠어요? 뒷돈 리베이트가 평생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오겠죠. 일본 자민당 독재 7, 80년을 해오니까 얘들 나락으로 가잖아요. 얘들 진짜 가진 게 많은 나라입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영토가 3.5배 넓어요.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고 영해가 엄청 넓고 또 아직도 친일 꼬봉들이 동남아를 장악하고 있어서 동남아는 거의 화수분 시장이죠. 구형 자동차들 옵션도 안 넣고 저렴하게 많이 팔아먹고 거의 독점 상태로 한국에서도 많이 소부장으로 수십 년 무역 흑자를 보면서 꿀 빨았고 이런 나라가 한민족의 피가 섞인 또란 애들도 있어가지고 인구가 1억 2,600만 명이니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는 놈들이었는데 자민당 독재 체제로 민중들 약자들 안 챙기고 지들끼리 해쳐먹으니까 나라가 더 성장을 못하고 계속 쇠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관광업 정도만 잘 되지 전 분야에서 일본은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도 얘들 간당간당입니다. 토요타 하나만 겨우 실력 발휘하고 있는 거지 전기차 시장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혼다, 닛산 얘들 합병한다 했다가 합병 못한다고 현대 기아한테 처발렸잖아요. 토요타 외엔 다 우리가 제쳤습니다. 혼다, 닛산, 미쯔비시, 다이하츠, 스바루, 스즈키 다 제꼈죠. 가전 보세요. 얘들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가전 대국이었는데 우리한테는 상대도 안 돼요. 지금 중국 업체들한테도 처발리고 있습니다. 일본 가전 업체들이. 돈이 안 돼서 아예 진입을 안 하고 있는 아날로그 렌즈 노하우가 필요한 카메라 산업이나 연명하고 있지. 그것도 스마트폰 나오고부터 전문가용 DSLR이나 팔리지. 누가 요즘에 카메라를 삽니까? 예전에 DSLR 메고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허세였지. 대단한 품질 차이가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스마트폰 요즘에 AI 기능도 좋고 별 차이 안 납니다. 가성비로 취하면 스마트폰이 편해요. DSLR을 가방에서 열어서 뚜껑을 열고 또 렌즈를 맞춰가지고 그걸 언제 찍어요?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찍는 게 낫죠. 그거 메고 다니다가 목에 담 걸립니다. 어깨 결려요. 근데 그게 일본이 기술력이 대단해서 거의 카메라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도 거의 10년 전쯤 NX1 같은 기종은 일본 기술력 거의 넘어섰었는데 삼성이 자본력과 인력들 바탕으로 좀 더 집중했으면 한 5년만 더 했으면 일본 처발릴 수 있었는데 그냥 버렸어요. 왜냐면 DSLR 카메라 시장 떡락한다 스마트폰으로. 근데 국가의 자존심으로 삼성이 돈 안 된 거 쥐고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했었는데 하여튼 일본 조선업도 우리가 처발랐고 가전도 처발랐고 반도체도 처발랐고 엔터테인먼트 문화 컨텐츠 산업도 완전 처발랐고 우리가 맘만 먹고 각 잡고 진입하면 금방 처발려요.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 대단하긴 한데요. 왜냐면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받쳐주니까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를 어른들이 보러 가니까. 근데 우리는 틈새 시장을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볼 수 있는 판을 우리가 깔아버려서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종이 만화책을 잘 안 사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왜냐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만화 보려는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플랫폼 자체를 한국이 장악했어요. 일본한테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어요. 정말.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질까요? 야구 정도 우리가 질 건 야구? 우리도 자본력을 집중하고 만화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키워주면 장편 애니메이션 기똥차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디즈니다 픽사다 이런데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터들 우리나라가 다 제공하고 있어요. 기술력, 미적 감각 수준 엄청 좋습니다.
축구, 야구 이거 스포츠야.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라 축구협회, 야구협회가 좀 썩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광주FC 이정효 감독이나 아니면 강원FC 감독했던 꾀돌이 윤정환 감독, 정말 똘똘하고 고대 파브리다 개파 없는 이런 똑똑한 사람이 감독하고, 축구협회장도 정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금방 떡상해요. 우리나라도 야구나 축구나. 윤정환 감독도 좋은데 요즘에 광주FC 이정효 감독 폼이 좋아요. 아니 몸값이 비싸지 않은 선수들을 데리고 자기가 열심히 전략 전술을, 해외 선진 축구를 공부를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일본 J1 리그 우승팀도 쳐바르고 잘해요. 이정효 같은. 협회가 썩으면은 실력도 안 나오죠. 손흥민, 김민재다 잘하는 선수들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축구협회가 썩었으니 그게 작은 국가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축구협회가 국가였다면 그 대통령이 지네 파벌만 쓰고, 실력 없는 고대 파벌만 쓰고, 대통령 자체도 모자라고, 사업 마인드, 전략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국민들은 훌륭해도 선수들은 훌륭하지만 못하잖아요 지금 축구를. 홍명보는 진짜 IQ가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화맞네요 얘가. 말도 어버버하고 평소에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화내고 전략 전술도 없고. 손흥민이 은퇴하고 싶겠어요. 아예 은퇴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홍명보 밑에서 축구 하느니. 벤투도 거시기 해요. 벤투도 똑똑한 감독은 아닌데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왜 안 키울까. 윤정환, 이정효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훌륭한데요. 5천만 국민이 전 세계 어느 분야에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 한민족 자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나라가. 문화, 예술, 컨텐츠 그것도 다 잘해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클래식, 피아노, 성악, 발레 전 세계 콩쿨 나가면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 명문대학교 아이비리그 이런 데 가면 천재들, 수석 졸업자들, 한국인들 드글드글이에요. 무슨 세계 수학, 과학, 경진대회 나가면 세계 1, 2등이에요 항상.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 선박, 건물, 건축물 스케일이 커요. 중국이랑 맞짱 뜹니다. 대량 생산에 있어서. 중국, 한국은 어떤 분야건 맞짱을 뜨고 있어요. 조그만 나라가. 대량 생산 큰 것도 잘하고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고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 세계 최고고.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잘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한민족이 감독만 제대로 교체만 되면, 이재명 감독 같은 이런 사람 교체만 되면 얼마나 더 발전하겠어요.